안녕하세요. 오늘 검찰개혁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해줄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우선 검찰보다는 경찰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나이브는 경찰이 민생과 관련돼서 바닥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들만 나와요. 그보다 한층 위의 모습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찰들은 바닥에서 범인들과 악다구를 쓰며 일하는 이런 모습들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가 드라마 스토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사법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헌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헌법에서는 영장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2조 3항과 16조인데요. 이곳에서 영장은 전부 다 그 앞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이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판사인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거는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흔히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명기된 건 좀 어색한데요. 이거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960년 11월 29일 날 개정된 제5호 헌법입니다. 5호 헌법에는 동일한 규정에 검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후에 1962년 12월 26일 날 개정된 제6호 헌법에는 검찰관이라고 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한다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1962년이 어떤 시기였을까요?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1962년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다음 해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최초로 개헌한 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을 강하게 통치를 하고 권위적으로 통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죠. 박정희 정권은 검찰력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통치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검찰에게 강한 힘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의 차이를 벌려놓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원두커피 드시는 게 굉장히 습관화되셨죠? 커피 전문점에 가서 메뉴판을 읽는 방법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윗칸에 에스프레소라고 되어 있죠? 자, 에스프레소라는 건 이탈리아어로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익스프레스, 이탈리아어로는 에스프레소. 그래서 30초 동안 빠르게 추출한 커피 원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의 생명은 여기 갈색 크레마가 생명인데요. 자, 요 크레마가 3,4mm일 때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이 크레마의 두께, 크레마의 색감, 크레마의 질감을 가지고 이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이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 드실 때 이 크레마를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드시면 원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에스프레소를 즐기기에는 아직 너무 써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뽑아서 에스프레소 뽑은 다음에 자, 넣고 물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저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한 잔의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요. 자, 물 대신에 우유를 타면, 물 대신에 우유를 타게 되면 요건 바로 카페 라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둘 다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이걸 베리에이션 했기 때문에 모든 메뉴판의 이름은 바로 이탈리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카페 라떼를 시키시고 달지 않아서 맛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카페 라떼는 절대 달지 않습니다. 쓴 에스프레소와 담백한 우유가 섞였기 때문에 절대 달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우리는 믹스 커피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달달하게 맛있게 드시려면 시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은은한 바닐라 향이 좋다라고 하시면 바닐라 향 카페 시럽을 선택하셔서 바닐라 카페 라떼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알려져 있는데 캐러멜 향이 좋으면 캐러멜 카페 라떼 또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누룽지 사탕 같은 우리 구수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헤이즐넛 향 시럽을 선택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을 가미한 메뉴는 카페 모카라고 하죠. 그래서 초콜릿 카페 라떼라고 안 하고 카페 모카라고 하는 이유는 예멘의 모카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던 커피가 유난히 초콜릿 향이 강해서 현대 메뉴에서는 초콜릿을 인위적으로 넣은 메뉴를 카페 모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입니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압수수색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을 합친 압수수색건이 조국이라는 하나의 개인의 집안을 샅샅이 터는데 사용된 압수수색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들 마음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권력 비리인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것보다 한 개인의 가정을 수색하는데 더 많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검찰 체계라고 하면 혹은 견제를 받는 검찰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장관을 거치고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아주 극에 달하게 됐죠. 바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위 검란 사태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에게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을 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이버 연판장을 돌린 사건인데요.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은 검찰총장을 넘어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대항할 정도의 막강한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막강했을까요? 물론 박정희 정권 때 검찰의 권력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검찰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반민특위 사건입니다.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에 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해산이 되고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을 때 신문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때마침 그곳에 와 있던 검찰총장 겸 반민특위 검찰부장 권승열 씨도 역시 경찰관에게 포위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압수당하였다고 한다. 이날 검찰총장이 반민특위 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압수했을 때 검찰총장이 권총을 뺏기고 구타까지 당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는 검찰보다 경찰의 권력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검찰 권력이 너무나 크니 경찰에게 더 힘을 주자. 경찰 권력을 키우자. 그게 아닙니다.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클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컸을 때는 반민특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경찰과 검찰 그 누구도 막강한 절대적인 힘을 갖지 않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협조할 수 있는 서로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수사 권력 균형을 이뤄야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대화되어 있는 막강한 검찰 권력의 힘을 빼놔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사의 양대 축인 검찰과 경찰이 균형을 이루고 그 두 조직을 우리 시민들,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적 균형을 이룰 때만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검찰 권력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